네, 안녕하세요. 올림퍼스2 들어가겠습니다. 올림퍼스2 2고요. 그 14강에 1번과 3번, 16강에 1번, 17강에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프랙티스 1은요. 개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개들이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영웅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개들은 자신이 영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지는 못해요. 대신에 자신의 주인이 뭔가 위협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식으로 자기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그 강아지나 그 개들의 주인들을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게요. 관심을 끄는 행동이나 attention은 주의 집중, 관심을 끄는 행동이나 주인의 가까이에 있는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by now 요즘에 개들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be familiar to는요. 뭐뭐와 익숙하다, 친숙하다. 우리에게 친숙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 옆에 붙어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 개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대열 빙잉 보이죠? 소유격 뒤에 ing 왔죠. 이런 형태가 가끔 나옵니다. 전치사 소유격 ing.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 ing가 나면 이 소유격과 ing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서치 이렇게나 파인 좋은 동반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소유격 ing를 눈에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ir being입니다. 예, 여기를 소유격이 아니라 them이라는 목적격으로 쓰셔도 되는데 대개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자, 어떤 사람인지 수식을 들어갑니다.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be at risk는 위험에 처한이라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이 whose라는 소유격과 붙어 있는 문장 있죠. 이 문장이 여기 바로 붙어 있는 명사가 어나 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소유격 옆에는 어더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어나 더를 쓰시면 틀려요. 자, 그럼 해석하면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They are also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the person whose life was at ris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So, 그러면 such the 이와 같은 개들은 이러한 개들은 정말로 영웅일까? They are. 그들은 그렇다. 자, 여기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대동사도 비동사를 썼죠. 이런 자리에는 do를 쓰시면 안 됩니다. do는 앞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 need는 앞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받아줍니다. 또 대동사죠. 여기는 were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need, 알고 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웅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자, 해당하는 문장의 동사가 하다, 동작, 움직임, 말 이런 거를 나타내는 1, 3, 4형식 동사일 때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eurically라는 부사를 쓰는 거죠. 형용사를 쓰면 틀립니다. 걔들은 분명히 구조하는 사람이 될 투부정사는 포텐셜을 꾸미는 겁니다. 훈련과 함께 구조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받지 않은 개들도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갑니다. 에이드가 도움이죠. 근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죠. 아직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거겠죠. 대신에 be due to 뭐뭐 때문이다. 영어에서 이 대신에란 말이 나오면 윗문장이 부정문일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끼워 넣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without 부정문과 연결됩니다.
정확히 뭘 하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be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 어디에 기인하다. 예. 그래서 같은 말이 attributed 하고 같은 말이죠. 예. 뭐뭐 때문이다. ascribed라고 쓰셔도 됩니다.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due 대신에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 여기에서 do는 강조의 do죠. no를 꾸며줍니다.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 즉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가 대시입니다. 바로 이걸 알고 있죠. 바로 something, 무슨 일이 당신에게 happen, 일어났고요. 자, 위치, 자, 쉼표 다음의 위치는 앞문장 전체 맞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일어났다라는 그것이, 그 앞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단수여서 make s가 붙고요. make는 기본적인 구조가 항상 make, 목적어, 형용사.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 일어났다는 그것이 makes them, 그 강아지들을, 개들을 긴장하게끔, 불안하게끔 만듭니다. 자, happen이란 단어는 발생하다인데 영어에서는 발생하다, 등장하다라는 식의 단어들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has been happened가 아니고 has happened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이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위아래로 봤을 때 띄워넣기가 딱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게 attract는 끌어당기다, 유혹하다는 뜻이죠. 어디로요? to the scene, 그 현장으로요. 자, if 지문이 여기까지니까 한번 볼게요. 그 현장으로 emergency,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특히 이러한 다른 사람들, 이게 꾸미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표출한다면, 또는 얼음의 구멍의 바깥으로 get out, 나오도록 당신을 허락해 준다면, 그렇죠? 허락하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두려움을 표출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자, 여기 있는 allows라는 단어 보이시죠? 얘는 여기 attracts에 걸리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allow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오형식으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여기 to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법이었습니다. 자, 14강의 3번.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두 가지 노력. 이거는 설명을 잘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이 계획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갖다가 항상 기억하면서 대처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의도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계획을 이해하는 것과 좀 달라요. 즉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의 과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대화에서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내가 이해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영화에서 감독이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이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뭔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글은 아니에요. 자, 뭔가를 상기시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계획을 이해하거나 나의 계획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합니다. 그죠? 계획을 세울 때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당신에게 말할 때에는 그는 계획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믿음, 신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투는 미래니까요.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그 무언가가, 그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무언가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념에 대한 이야기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이드의 종류가 달라지죠. 이 가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 가이드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는 지문이 정말 좋죠. 자, what은 사물이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고요. 그리고 be to는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을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려고 하는 것, 이해되려고 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be to 부정사이고요.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what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what 지문 끝나는 곳에 is가 있죠. 얘가 when 지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이해될 것은 바로 신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요건 계획이 아닌 거죠, 신념은.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 all we trying to do,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 all is가 나오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법을. 이게 유사분열문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유사분열문요. 강조구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all이나 뭐 thing 그리고 what이 나오고요. 이 가운데 주어 동사 형태로 강조할 대상이 나옵니다. 강조할 내용. 그리고 is 다음에 나머지 문장이 나오는데 자, 이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We are trying to do가 아니라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m. 원래 원문이 이겁니다. 원문. 원문이 여기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We are trying to까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We are trying to까지 강조하실 거면 이렇게 all과 먼저 is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We are trying to까지를 갖다가 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가운데서 집어넣습니다. 이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는 데는 understand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do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예,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즉 나는 all we are trying까지만 강조하고 싶다 하면 all we are trying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is 다음에 to understand를 쓰시면 되죠. 근데 내가 to까지 강조하겠다 그러면 all we are trying to까지 쓰시고요. 근데 to만 쓸 수는 없으니까 뒤에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do를 쓰시라고요. 이렇게 do가 등장하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이제 뒤에 남아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데 understa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do가 있을 때 all is 사이에 do가 있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이걸 to 부정사로 쓴다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 내신 문제로 낼 때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 어법을 정말 알고 있는지를 검사하시려고 to understand라고 할게 아니요 trying까지만 썼다. all we are trying까지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is가 나오겠죠. 이때는 남는 게 to understand이기 때문에 understa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to understand라고 쓰셔야 되지. 예, understand라고 쓰시면 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예. 예, 요거를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럼 감독이 전달하는 이야기, 영화도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면, 그 영화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me는, mea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면 의도하다. mean 다음에 ing를 쓰면 의미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mean 다음에 ing를 씁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being able to follow, 아니죠, 죄송합니다. being able to follow,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뭘 따라갈까요? What's going on?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by 뭐함으로써요? 자, relating A to B죠. A와 B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래서 A와 B가 형태가 같습니다. What we are thinking to what we know. 이렇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relating, 연결시킴으로써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being able to follow, 따라갈 수 있는 것을 means, 의미한다. 자, 앞문장에 주어 동사 있는 주절이 다 나와서 쉼표 다음에 분사구문이 왔습니다. 뭐뭐 하면서, 즉 바로보다 learning something, 무언가를 학습하면서 from the movie, 그 영화로부터. 자, in 어떤 측면에서 very weak sense of learning, 학습에 매우 약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학습, 공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습을 좀 약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다른 얘기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요.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반응을 할 수 없죠. 영화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 영화의 스토리를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이러죠. 그래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대화를 할 때는요,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를 한다는 것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해라는 것은요, 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지표, 색인입니다. 그 이야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뜻이죠. 서치, 굉장히 잘 그러한 지표를 extract, 끄집어내는 것을, 추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ttempt는 항상 투부정사죠. attempt 투부정사. 그래서 이거 서치 됐으니 여러분들 매우 잘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굉장히 잘해서 대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표 색인을 끄집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서 올드 스토리, 옛날 이야기들이 new one, 새로운 이야기와 relate,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건 옛날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겠죠. 새로운 이야기는 영화라든지 지금 내 앞에서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영화와 또는 대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그래서 영화의 경우에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가가 또는 영화 감독이 의도했던 것은 내가 인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경우에서 의도라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1번입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언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unless가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unless 다음에 had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썼죠. 그래서 뒤에도 앞에도 would를 쓴 겁니다.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자, count as는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count as입니다. act as, count as 뭐뭐라고 여겨지다.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unless는 if, not이죠. 뭐뭐 하지 않다면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 언어의 주요한 용도는 바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지성이라는 것은, 지능이라는 것은 철학자가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 be bound up with는 위에 have something to do with하고 같은 뜻이죠. 뭐뭐라고,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그 정보를 구하는 걸 뭐란다고요? 의도라고 부른다고요. 의도. 내가 세상을 접할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무언가와 관계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 인간 수준의 지능의 핵심은 언어인데 근데 그 언어가 가지는 기능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만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게끔 하는 것. 그게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 안에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뒤에 거죠. 안에 언어의 프라이머리 첫 번째 주요한 용도는 talk about things they can all 그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 인식할지도 모르는 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언어의 기능은 사회적인 현상인 건데 예,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조각이라든지 도구, 어제의 나무 조각, 내일의 나무 조각 이런 것들입니다. 짧게 말해서 언어는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죠. 자, 인바디, 바디가 몸이니까요. 몸체를 갖춘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나 로봇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인식은 명백해질 겁니다. 바로 보다 주변 환경, 세상이죠. 주변 환경과의 그것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거나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등등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이러한 개념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개념이 뭡니까? 인간의 지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 지능, 즉 인식. 그렇죠? 이러한 개념을 확장해야 됩니다. 얼만큼? 이걸 포함할 만큼. 자, 뭘 포함하냐면요. 자, 적절한 센서, 감지기가 장착된, 꾸미는 거고요. distributed, 널리 퍼져진, 그렇죠? 분포되어 있는, 디스니까 없는 거고요. 인바디는 몸의 형체니까 몸이 없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널리 분포되어 있고 형체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들을 포함할 만큼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로 대표되고 그 언어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즉 의도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로봇에게까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인공지능,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에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유닛 17의 프랙티스 1 한번 가볼게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 자, 이 웨이 있죠. 웨이 옆에는 항상 이니치 댓 웨어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가 2번 나올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 그래서 is가 진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수식하는 것부터 먼저 해석을 들어가야겠죠. people, 사람들이 their decision, 그들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다음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만 사용하죠. 자, 그들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 그 의사결정을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의 숫자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즉, 내가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나의 결정을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간략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을 쉽게 하고 싶다고요.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결과를 축소해야 되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결과들이 심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우 이익을 주는 약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집니다. 근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가지죠. 예, 어드버스는 역이라는 뜻이죠. 어드버스 대신에 앞에 있는 파지티브를 이용해서 네거티브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거티브. 그런데 만약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What if는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명백히 당신은 노매를 하고부터 가겠습니다.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든지 간에 노매를 하고는 however와 같은 거죠. 여기 쉼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든지 간에 서치 이렇게나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말투가 진지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컨셔스, 의식적으로 딜 위드는 다루다죠. 의식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it 가주어고요. to 진주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잘 다루는 방법이 뭐다? 당신이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스테이크라는 것은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 판돈 이런 뜻입니다. 이해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딱 좋아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컨설트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뜻이죠. 의견을 묻는 것이 가조진조고요. 헬프 도움이 될 것이다. 요게 주제문입니다. 명령문 들어가네요. 모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 파티션은 집단이죠. 파리스. 이러한 집단으로부터 인풋, 의견, 정보를 인바이트, 추구해라.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룰 것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노즈는 피플이고요. 당신과 의견이 맞지 않은 특히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be concerned about 뭐뭇에 대해서 걱정하다. What consequence?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걱정하는지. 그리고 why? 왜 걱정하는지. 그런 다음에 당신의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그와 같은 결과들을 incorporate 포함시키세요. 예. 그래서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강 프랙티스 1까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